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 혹은 지금도 왜 결혼율이 점점 떨어질까? 라는 주제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시청자분이 저한테 반출생주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주셨고요. 저는 반출생주의라는 입장에 대해서 볼 때 말세가 오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보통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 어떤 숭고함,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건드리지 않기 마련인데 어떤 입장이 됐든. 그런데 그것을 드디어 부정하는 그러한 입장도 나오고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결은 같지만 좀 다른 얘기죠. 이 인간들이 점점 번식하고 번화하고 창조하고 이런 방향으로서의 어떤 방향을 부정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죠. 근데 오늘은 결혼에 좁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제가 대략 몇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국의 어떤 환경과 또 미국에서 벌어졌던 이유들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 모두가 아시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영향. 왜 그러느냐?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여성들에게 남성들처럼 변하라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성들에게 이 연애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 그리고 연애 시장에서의 어떤 그들의 행복, 이런 부분들을 gender equality, 남녀 평등이라는 가치를 좀 잘못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높은 가치의 남성, 높은 가치의 여성, 연애 시장에서의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마치 남성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너희들이 갖추면 너희들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성취, 나이가 들어도 너의 매력은 감소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 이것들은 보통 남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페미니즘에 잘못 길들여져서 혼기를 놓치고 결혼을 못하고 외롭게 남는 여성들의 전형적인 어떤 길 중에 하나가, 그거를 믿고 본인들이 본인의 경력과 관련된 교육에 장기간 투자를 해서 본인의 스펙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연애 시장에서 매우 유리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유스와 뷰티라는 여성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고유의 가치를 희생해가면서 남성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치들을 쌓아 올린 다음에 어번던스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뭐지? 여성인 내가 쌓아 올린 이 어번던스가 남성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네? 라는 걸 깨달으면서 뭔가 현타가 오는 거죠. 이게 또 남녀의 어떤 결혼율을 낮추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여성들이 어번던스를 쌓는 건 저는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본인이 한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를 쌓고 싶다. 그게 어번던스 요소들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쌓겠다라는 건 괜찮겠지만,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결혼 문제나 연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같은 남자들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그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애 시장에서의 남녀의 가치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런 학위도 갖고 있고 이런 돈도 갖고 있고 모두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매력적으로 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봐도, 수요인 남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매력 요소가 아닌 거죠. 특히 남성들은 어번던스를 갖고 있을 때 상대 여성에 대해서 보호하고 리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기제죠. 여성들은 근데 상대 남성에게, 물론 genuine desire가 있는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아주 드문 케이스니까요. 보통 여성들은 본인이 만나고 있는 남성에게 본인이 쌓아올린 어번던스를 그렇게 사용을 하진 않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자들에게는 자기 돈도 자기 돈, 자기 남자 돈도 자기 돈. 그래서 여성들의 어번던스는 더욱더 그렇게 남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의해서 여성들이 본인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착각을 하고 남성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부분들에 투자를 하다가 홍기도 놓치고 매력도 놓치는 그러한 현상.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셨겠지만 설거지론이 있죠.
이 설거지론을 통해서 남자들이 여성들의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체계적인 이해를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남성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본인들이 결혼을 통해 호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결혼이 때로는 위너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제가 아주 브리프하게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채널에 알파 위도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여성분이 본인이 전성기거나 약간 그 전성기 이른 초기에 본인의 인생 알파를 만나서 그 알파의 옆에 있으려고 본인의 인생 대원칙들을 깨고 그 남자의 프레임 안에 한동안 담궈져 있다가 그 남자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나와서 알파 위도우가 된 다음에 최악의 경우 그 이후에 그 다친 마음을 안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혹은 마음대로 살고자 whole phase 남성들과 성적으로 물란하게 놀아나는 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 그렇게 황금기인 20대 초중반을 보내고 20대 후반이 돼서 근데 자기가 먹히지 않는다. 20대 초반 애들이 치고 올라온다. 나는 더 이상 연애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갑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런 에피파니 페이즈라고 하죠. 그런 깨달음이 오는 시기. 그 에피파니 페이즈를 겪으면서 베이라 하나를 잡아서 본인의 물질적인 어떤 필요를 충족하는 형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설거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상대 남성에게 애를 낳아주고 결혼을 가지고 시집을 가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설거지론의 실체죠. 알파 위도우가 호우 페이즈를 거쳐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에피파니 페이즈 때 베이라를 하나 낚으면 그게 바로 설거지론의 실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모를 때에는 남성들이 설거지를 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이 설거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안 남성들은 그것을 조심하기 시작했고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알파 위도우의 숫자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더 망설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물론 여성들도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영향인 거죠. 그렇게 여성들도 결혼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남성분들도 설거지 때문에 결혼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결혼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현상에 또 도움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고요. 설거지론에 의해서 남성들이 깨달은 바가 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진척이 많이 된 상황인데요. 결혼 제도의 페미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결혼 제도가 여성들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여성들이 남성들의 재산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여성분들이 바람을 피고 그 바람핀 상대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신청을 한 다음에 이혼을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물질적인 것들을 테이크하고 그 물질들을 그 현재 본인의 바람 상대자와 관계를 이어가는 데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혼 제도가 여성들에게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특히 페미니즘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어떤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는 결혼 제도도 약간 그렇게 어느 정도 수정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거나 혹은 시작이 됐는지는 저도 자세히 봐야 아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돼서 남성분들이 이 법적인 제도로서의 결혼을 많이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렇게 또 결혼율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게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제가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어떤 연애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성적으로 개방적으로 살아도 되고 하면서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또 birth control 피임을 해주는 약을 복용을 계속하면서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로 남성들과 성적으로 개방적으로 여성들이 계속 살게 되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면 근데 이 birth control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혼모 분들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미혼모 분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여성분들이 성적으로 개방된 상태에서 알파 위도우가 자꾸 만들어지고 알파 위도우의 숫자도 늘어나고 미혼모 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근데 남성분들도 시대가 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되기 때문에 미혼모들의 어떤 예를 들면은 본인의 어떤 생물학적인 아이가 아닌 그런 아이를 본인의 어번던스를 사용해서 키우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그 관계가 잘못되면 그 아이에게 본인이 주었던 어떤 정의나 어떤 그런 어번던스들에 대한 아무런 리턴이 없이 그냥 아이를 뺏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남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아이를 일정 기간 동안 키우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애정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러한 또 부정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미혼모분들이 보통 데이팅을 하면은 미국에서도 그래요. 아이를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어떤 남자들과의 데이팅이 잘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은 이 베이라 심핑을 하는 분들이 그 여성분들, 미혼모분들 옆에서 이 베이라 심핑을 하고 물질적인 공급, 어떤 관심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이모셔널 템폰이 되면서 그 미혼모들의 어떤 감정적인 아픔과 물질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되는 방향으로 테이크가 되면서 본인의 어떤 인생의 자원들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정신적, 물질적 자원들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결혼이 되는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결혼이 됐을 때 또 이혼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 좋은 거죠. 안 좋다라는 게 미혼모 분들이랑 결혼하는 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미혼모가 되는 그런 과정 중에 본인이 알파 위도우도 되고 또 약간 책임지지 못하는 방식의 행동을 하면서 그런 미혼모 분들이 되었을 때 그 습관이 남아서 본인의 어떤 새롭게 이루어진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못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반면에 베이라 심핑 하는 분들은 또 베이라 심핑의 이 행동들이 그 행동 자체로만 놓고 보면 뭐 가정을 이루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성의 어떤 디자이어를 잃게 만드는 그게 문제가 가장 크게 되는 건데 뭐 베이라 심핑 행동 자체는 가정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행동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가정이 유지되는데 그렇게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성분들로 하여금 남성의 프레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그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여성이 그 남성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만 뭐 물질적 어떤 공급, 그다음에 정신적 공급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베이라 심핑이 뭐 가정을 이루는데 그렇게 나쁜 그런 어프로치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 분들의 숫자가 증가를 하면 그 미혼모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결혼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이 높아질 확률이 생기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이유, 결혼율이 떨어지게 될 것 같은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 둘 다를 생각을 해보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 4가지는 뭐 첫 번째,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의해서 젠더 이퀄리티 개념으로 연애 시장에 여성분들이 접근을 하면서 본인의 어번던스를 쌓는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유스와 뷰티를 소비를 하면서 그러한 착각 속에서 본인의 인생을 경영을 하다가 남성들이 섹시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쌓아가다가 나중에 결국 혼기를 놓치고 본인들이 가장 가질 수 있는 연애 시장에서의 2가지 중요한 요소 유스와 뷰티, 젊음과 아름다움을 놓치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2번째, 설거지론을 통해서 남자들이 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전처럼 설거지를 통한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제는 뭐 베이라 심핑을 하는 분들마저도 설거지론에 대해서 자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죠. 3번째로 이 결혼 제도가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의해서 한번 수정을 당하면 남성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혼을 더 안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지금 젠더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뭐 결혼제도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결혼제도가 좀 공정하게 남녀 모두의 삶을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바뀌든지 유지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4번째, 극단적인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연애 방식이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미혼모 분들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 미혼모 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그들의 불안 요소들이 이 결혼율을 낮추고 이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남성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 결혼율이 떨어지는 한 4가지 이유 정도를 제가 짚어봤는데요.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네 가지가 미국과 한국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가장 primary, 가장 주가 되는 네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